영어로 욕하는 두 동창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민이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 듯 했죠. 그래서 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민, 여기 있었구나. 키가 큰 외국인이 지민을 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셰프, 미슐랭 스타를 여러 개 받은 레스토랑의 오너인 피에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피에르. 지민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편안했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피에르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외국인과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로까지 대화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앉아있던 지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지민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언제나 포근했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지민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정이 생각보다 빡빡했거든요. 새로운 호텔 오픈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편함에 쌓인 편지들을 집어들고 거실로 걸어가면서 지민은 하나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 광고지, 은행 안내문. 별로 중요한 건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한 크림색 봉투에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쓰인 주소가 보였어요. 지민은 봉투를 뜯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지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를 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사실 지민은 졸업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참석하고 싶지 않았죠. 그 시절의 기억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초대장을 천천히 펼쳐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는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민은 초대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점심시간이면 혼자 남아 책을 읽던 시간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서형과 최나경. 두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어요. 지민은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석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굳이 불편한 자리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아침, 새 옷을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보며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이 없어서 친구들이 밥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특히 이서형과 최나경이 자신을 바라보며 웃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그들은 늘 무리지어 다니며 지민을 보면 수군거렸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옷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민을 무시했습니다. 지민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참았죠. 언젠가는 이 상황이 변할 거라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지민은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에서 커피잔을 꺼내 에스프레소 머신에 올려놓았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지민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굳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였죠. 지민은 가난했던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나갔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민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직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었죠. 망설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초대장을 가방 안에 넣으며 지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피하지 않아. 나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의 확인이었죠. 지민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가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시당했던 사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그저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민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며칠 후면 오랜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어떤 얼굴로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지민은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죠.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죠. 토요일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지민은 옷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있었고 고급스러운 정장도 있었죠. 하지만 지민은 수수한 원피스 하나를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는데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지민은 그 옷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옷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창의 초대장을 받고 나니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 지민은 늘 교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였죠. 선생님께서 자리를 정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지민이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 자리에 앉으면 적어도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지민은 늘 가방을 베고 엎드려 있었어요. 도시락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김밥도 있었고 볶음밥도 있었고 때로는 치킨이나 돈가스를 싸온 아이들도 있었죠. 그 냄새가 교실 안가득 퍼지면 지민은 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냐고, 다이어트를 하냐고요. 지민은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침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저녁에 많이 먹을 거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도 걸은 날이 많았고 저녁도 변변찮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형과 최나경은 늘 교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집안도 부유했죠. 서연은 새 옷을 자주 입고 왔고 나경은 비싼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시락을 펼쳐놓고 수다를 떨었어요. 가끔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민에게는 한 번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민이 평소처럼 자리에 엎드려 있는데 서연과 나경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지민의 책상 앞에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야, 지민아. 너 맨날 점심 안 먹는데 배 안 고파?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만 봤죠. 나경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나 봐. 요즘 애들 다 그러잖아. 무슨 다이어트? 그냥 돈이 없는 거지 뭐. 서연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 금방 흥미를 잃고 가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대학 갈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민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나경도 옆에서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너희 집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넌 대학도 못 갈 거야. 서연의 말에 지민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나경이 거들었습니다. 우린 유학 간다. 엄마가 이미 다 알아보셨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으로 갈 거야. 그치? 우린 외국에서 대학 다니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멋진 삶을 살 거야. 서연이 지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평생 구경도 못 하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무엇보다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나경은 곧 지민을 두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지민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 말 꼭 돌려줄 거야. 그날 이후 지민은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편의점에서 일했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죠. 그 시간들이 모여 돈이 되었고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연과 나경이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겠다고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부끄러운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졸업식 날 지민은 혼자 교실을 나섰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울고 웃었지만 지민에게는 함께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서연과 나경은 정말로 유학을 갔습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민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되었으니까요. 지민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일했어요. 잠은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경영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죠. 언젠가 자신도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지민은 작은 호텔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했고 나중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했어요.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 호텔을 운영하는 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혔죠.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민은 점점 성장했죠.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지민은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교실 구석에 앉아 배를 움켜쥐던 학생, 서영과 나경의 조롱을 참아내던 소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픔은 지민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무시는 지민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면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겠죠.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지, 어떤 말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지민은 더 이상 교실 구석에 숨어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단순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었죠. 액세서리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초대장에 적힌 주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더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호텔이었죠. 지민은 그 이름을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앞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죠. 지민은 천천히 로비를 지나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여기저기 모여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죠. 처음에는 아무도 지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워낙 조용히 들어왔고 또 학창 시절에도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민은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모습도 달라졌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누군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소리,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는 소리가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서연이었죠.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나경이 서 있었어요. 나경도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서연이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서연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나경도 따라왔습니다. 야, 지민. 서연의 목소리는 크고 밝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척했죠. 하지만 지민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지? 응, 오랜만이네. 지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웃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온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너 아직도 서울에 살아? 서연의 질문에는 은근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서울에 있냐는 말 속에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냐는 뜻이 숨어 있었거든요. 지민은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응, 서울에 있어. 오, 그렇구나. 나는 한동안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거든. 나경이도 외국 생활 오래 했고, 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은 해? 아님 집에서 노냐?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민은 나경을 바라보았어요. 나경의 얼굴에는 가벼운 조롱이 묻어 있었죠. 마치 지민이 별로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짐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일 좀 해. 지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영과 나경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죠. 아, 그래. 무슨 일 하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지민을 훑고 있었어요. 지민은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것저것 하지 뭐. 애매하게 대답하자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얼굴로 뭐 영어 학원 같은 거 해? 주변에서 몇몇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의 말투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강했거든요. 지민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거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 지민의 대답에 서연과 나경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방 흥미를 잃은 듯 다른 동창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호텔 진짜 좋지 않아? 내가 예약하려고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데서 하자고 했거든. 나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좀 보태서라도 좋은 곳에서 만나야지. 동창회인데 허름한 데서 할 순 없잖아.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 자리를 주선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서영과 나경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죠. 지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연회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높은 천장, 우아한 장식, 잘 차려진 테이블. 모든 것이 완벽했죠.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지민도 배정된 자리로 갔어요. 서영과 나경은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지민은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창 시절처럼 구석 자리였죠. 하지만 지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웨이터들이 들어와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수프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몇인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업하거든.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경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의사야. 바쁘긴 한데 덕분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구는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누구는 집을 샀다고, 누구는 아이가 명문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누가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지는 않았죠. 서연이 지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결혼했어? 아니, 안 했어. 아, 그래. 아직도 혼자야? 서연의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이 불쌍한 일인 것처럼 들렸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 살아. 힘들겠다. 요즘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나경이 거들었습니다. 지민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학창 시절과 비슷했습니다. 서영과 나경은 위에서 내려다보듯 지민을 대했고 다른 동창들도 그 분위기에 동조했죠. 지민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어요.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고기와 채소들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죠. 웨이터들이 능숙하게 음식을 서빙하고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식사를 시작했어요. 지민도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는 부드러웠고 소스의 맛도 훌륭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죠. 지민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과 나경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지만 조용한 연회장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죠. 지민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서영과 나경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로 지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이 여전히 촌스럽다고요. 옷차림부터 행동까지 모든 게 세련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나경이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그렇다면서 동창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주변의 몇몇 동창들이 그 대화를 듣고 웃었습니다.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누군가는 슬쩍 지민을 쳐다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나경이 계속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호텔 밥값이 아깝다고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하는 게 지민에게는 과분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아마 지민은 평생 이런 곳에 올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점차 대담해진 거예요. 지민이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 듯 했죠. 그래서 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학창시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모습 같다고요.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웃었습니다. 나경도 거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죠. 주변 동창들 중 일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운 척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영과 나경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에 동참했죠. 지민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고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들었어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죠. 서영과 나경이 영어로 한 모든 이야기가 지민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촌스럽다는 말, 밥값이 아깝다는 말, 가난은 평생 간다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지민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지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말해라. 실컷 말해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얼굴을 더럽히고 있다는 걸 너는 모르겠지. 지금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곧 후회할 거야. 내가 한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지민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지민은 잔을 내려놓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서영과 나경은 여전히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남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사는지 떠들었습니다. 나경도 자신의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 동네에 있는지 이야기했죠. 주변 동창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척했고 누군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서연과 나경은 그 관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자리의 중심이라는 걸 만끽하고 있었죠. 지민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나경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거든요. 웃음소리가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들 좀 조용히 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너무 반갑고 좋다. 우리가 졸업한 지도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서 기쁘다. 물론 누구는 더 잘 됐고 누구는 그럭저럭 살고 있겠지만 그 말을 하면서 서연은 슬쩍 지민을 쳐다보았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죠. 몇몇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앞으로도 자주 모이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얼굴 보며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나경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지.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과 나경은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영어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다고, 특히 지민을 보는 게 웃기다고 말했죠. 지민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 미소는 슬픔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담긴 미소였죠. 디저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티라미수와 과일이 담긴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사람들은 단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죠. 지민은 디저트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주자 지민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적시며 내려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연과 나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드디어 그가 온 것입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의 외국인이었죠.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는데 깔끔하면서도 당당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연회장 안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민이었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지민, 여기 있었구나. 목소리는 밝고 반가웠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서연과 나경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죠.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지민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죠.
오랜만이야, 피에르. 지민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편안했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피에르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외국인과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로까지 대화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앉아있던 지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이 나경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얼굴이 낯익은데. 나경이 눈을 가늘게 뜨고 피에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세계적인 셰프 아니야?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피에르의 사진이 떴습니다.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셰프, 미슐랭 스타를 여러 개 받은 레스토랑의 오너였죠. 맞아, 저 사람이야. 장피에르. 누군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민이랑 왜 저렇게 친해?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경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지민과 피에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와 지민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에르가 프랑스어로 무언가 말하자 지민이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대답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피에르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지.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말이야. 괜찮아. 어차피 오늘 이 호텔에 올 일이 있었거든. 주방 점검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어요. 피에르가 지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파리에서도 내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라고. 나도 그래.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물론이지. 다들 내 안부를 물어봐. 동창들은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민이 파리와 연관이 있다는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파리라면 프랑스 파리를 말하는 건가요? 지민이 거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피에르가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민은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같이 일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같이 일했다고요? 지민이 세계적인 셰프와 함께 일했다는 말인가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말했죠. 아, 그러시구나. 지민이가 식당에서 일한다고는 들었는데. 피에르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는 지민을 보며 프랑스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피에르는 다시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식당이라기보다는 호텔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호텔이요? 나경이 되물었습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호텔입니다. 지민은 호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호텔 사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민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에르가 계속 말을 이었죠. 사실 오늘 제가 이 호텔에 온 것도 지민 덕분입니다. 이 호텔의 주방이 새로 단장되었거든요. 제가 조언을 좀 해줬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 호텔과 지민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피에르의 말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한 동창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지민이가 이 호텔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피에르가 지민을 보았습니다. 지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죠. 피에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분이 바로 이 호텔의 주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몇 초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피에르를 보고 지민을 보고 다시 서로를 보았어요. 서연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렸습니다. 나경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다른 동창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글로리아뿐만 아니라 파리, 런던, 뉴욕, 도쿄에도 지민의 호텔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호텔들의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있죠. 그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피에르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모두가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천천히 기울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듯 그대로 굳어 있었죠.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 농담하지 마. 내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지민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그것을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나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흥분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너희가 영어로 나 욕하던 거 다 들었어. 서연과 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식사 중에 영어로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이 촌스럽다고, 밥값이 아깝다고, 가난은 평생 간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죠. 지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난 영어뿐 아니라 7나라 말을 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호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을 비웃는 말은 세상 어디서든 똑같이 추하더라. 그 말에 서연과 나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지민은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내 도시락 비웃었지?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구석에 앉아있던 지민,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없이 엎드려 있던 모습, 자신이 그런 지민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지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저 스테이크, 그거 내 회사에서 납품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회장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 동창이 참지 못하고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웃음이 전염되듯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연회장 안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지민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피에르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정말 멋지게 말했어. 지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을 하자니 너무 뻔했고 사과를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경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지민을 무시하며 웃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영어로 마음껏 욕했던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사실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싶었죠. 한 동창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네, 미안해. 괜찮아.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지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고 자랑하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지민은 모두에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당당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피에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저도 처음 지민을 만났을 때 놀랐죠. 이렇게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민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 그런 것들이 지민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든 거죠.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약간 민망한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자부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민을 둘러싸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가난을 무시했던 것,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웠죠. 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까 영어로 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민이 촌스럽다고, 밥값이 아깝다고 말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모든 말을 지민이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동창이 서연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둘이 영어로 한 말들 다 들렸나 봐. 좀 그랬던 거 아니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동창은 고개를 저으며 지민에게로 갔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호텔 이야기를 물었고 누군가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물었어요. 지민은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죠. 피에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슬슬 주방으로 가봐야겠어. 점검할 게 남아있거든. 그래, 고마워 피에르 와줘서. 당연하지 내 동창회인데 그리고 피에르가 지민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내가 말해야 할 걸 제대로 말했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는 지민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에르가 나가고 나자 연회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 모두가 지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말이죠. 지민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의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 자신의 호텔도 있었죠. 지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과 나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어요.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죠. 동창들의 얼굴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줄래? 지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을 향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잔을 들고 누군가는 그냥 서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건배하자. 사람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어요.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던 시절 덕분에 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고 어쩌면 감사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민의 말을 곱씹으며 서 있었죠. 한 동창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몇몇 동창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지민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귀에 들려왔지만 손을 들어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 무시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민이 말한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던 시절이라는 말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피에르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주방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던 거예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금방 알아챘죠. 피에르는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민을 위하여.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피에르는 잔을 높이 들고 지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민을 위하여. 동창들이 따라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며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잔을 들고 지민을 향해 웃었습니다. 지민을 위하여.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혔어요.
쨍그랑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지민의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어요. 지민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피에르가 지민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축하해, 지민. 고마워, 피에르. 이제야 내 동창들이 진짜 너를 알게 됐네. 응,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다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짜 동창회다운 분위기가 되었죠. 한 동창이 지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멋있어.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용기가 나. 고마워.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잖아. 맞아. 그래도 너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드물어. 정말 대단해. 지민은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동창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이번엔 내 호텔에서 만나면 어때? 좋지. 언제든 환영이야.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서연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민을 둘러싸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자신도 저 무리에 섞이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기만 했죠. 한참 후에 나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못됐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경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 지금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너무 뻔하지 않아? 그래도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미안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지민을 무시했던 것, 오늘 영어로 욕했던 것, 모든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월하다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피에르가 연회장 중앙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민의 동창들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에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민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돈이 많지만 겸손하죠. 그런 지민을 알게 되어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약간 민망한 듯 손을 저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동창들은 하나둘 지민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지민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과 나경도 보였지만 지민은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과 나경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민은 두 사람을 보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떠났어요.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다음을 약속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회장은 금방 조용해졌죠. 지민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는 복수하고 싶었는데 지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죠. 지금은 그냥 안타깝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였어요. 그는 지민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의 말을 이해했거든요. 서영과 나경이 지민을 무시했던 것은 자신들의 불안함 때문이었다는 걸요. 다른 사람을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속이 시원해졌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지민은 고개를 돌려 피에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복수는 끝났고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내 인생만 남았어. 그 말에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지민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죠. 피에르가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로. 고마워, 피에르. 오늘 와줘서. 당연하지. 내가 부르면 언제든 올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회장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녁같이 먹을래? 좋아. 어디로 갈까?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의 뒷모습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학생이 아니었죠. 연회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잔들과 접시들이 남아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죠.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지민의 호텔이었습니다. 더 글로리아의 간판이 밤하늘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민은 호텔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들과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주인이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성공했지만 겸손했죠. 호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복수가 뭐라고 생각해? 글쎄,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진짜 복수는 부끄러움 없이 웃는 거야.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말이었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수라는 것을요. 그래,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앞에 서 있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더 글로리아 호텔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환한 불빛, 그 모든 것이
지민이 이루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지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도 무시당했던 기억도 이제는 지민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지민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인생뿐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 만날 사람들, 이루어갈 꿈들. 그 모든 것이 지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지민의 미래처럼 말이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처럼 지민도 앞으로 계속 빛날 것입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이제 호텔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었으니까요.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 한지민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부끄러움 없이 웃는 거니까요.